예, 특법을 내용하고 주자로 올려드리고 위에 100%에 이렇게 쭉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실행방이 질문하는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9월 25일 경북 산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성에서 산불이 일어난 지 약 6개월 만에 이루어낸 산불 재난으로는 최초의 특별법입니다. 우리 울진에 산불 났을 때도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요청했었지만 그때 번번이 다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 역사에 처음 재난을 위한 특별법이 처음이었습니다. 특별법 통과의 순간 국회에서 박수를 치며 기뻐하시는 피해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경북의 노력이 조금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저도 감격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북 산불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번 특별히 환영하며 그동안 산불 피해 복구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북 북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우리 경북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과거 산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장과 상가, 농축산시설, 심지어 영덕 바다에 정박 중이던 어선덕 지역 주민들의 생계기반까지도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 속에도 피해 주민들의 얼굴을 뵈면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매일 회의를 하고 피해 현장을 발로 뛰며 이재민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우선 피해 주민들의 당장의 의식주 해결과 무너진 생계 기반을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1조 8,310억 원의 복구 지원비를 확보했고 기존 재난복구 지원 기준을 훨씬 웃도는 대폭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체육관이 찬바닥이 아닌 곳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소 좁고 불편하나마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740여 원의 기부금도 이재민 1호와 9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민생과 행복을 챙겨야 할 때 피해 주민분들이 더 중요하고 마음이 갑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주민분들 대상으로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임시조립주택 시설물 개보수, 추석 명절 마음을 위로할 심리 상담 등 추석 명절 기간 이재민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과 마음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실된 마을과 산업개발을 되살리는 것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열심히 챙기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신설해 산림, 마을, 농업 분야의 피해 복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산불로 약화된 집안은 산사태에 특히 취약하기에 지난 6월 산사태 위험지역 238개소 응급복구를 완료해 지난 여름 수해기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난 대응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마을 전체가 불타버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24개 피해 마을의 특별재생사업과 마을 복구 개발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공동창고, 마을회관 등 공동체 시설을 정비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 노물리와 청송, 달기 약수터는 특별재생사업과 함께 민간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마을 그 자체로서 관광지가 되는 명품 마을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피해 구제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산불의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큰 탓에 기존의 법 체계로는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산불이 진화된 직후 선제적으로 특별 법안을 마련해 여야 정치권의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의 협의와 조정 끝에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특별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지연 및 재건이해의 구성, 산림투자 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권한 이행과 특례 등 경상북도의 중점 요구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불 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으로 비전의 재난 복구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산불 재난 대응 체계와 산림 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특별법이 경북의 주도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에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 보상과 지원입니다. 이미 보상과 지원이 완료되었다는 정부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추가 확대하고 작은 보상과 지원이라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산림투자 선도지구는 피해 지역 혁신적 재창조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민간 투자자와 협의하여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상북도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권한 이행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특례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경상북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일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같은 민간 투자 활성화 사업들로 피해 지역의 재건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경영 특구는 산림 대전환을 위한 임업 분야의 혁신 소득 성장 모델입니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 체제 구성을 유도하고 고소득 수준을 식재하도록 지원해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가공, 유통, 판매시설, 체험,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전문화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의성군 전곡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확산시키고 나아가 국가시책으로 선정된 농업대전환 공동영농 모델과 같이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산림 분야의 새로운 국가정책 특구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이러한 피해 재건을 위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많은 권한 이행과 특례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전산지 해제 등 농지 산지 관리 권한의 위임, 용도지역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협의,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등 많은 권한 이행과 특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산을 경북의 힘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은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의 산림 대전환을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등 특별법의 빠른 시행에 필요한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 지원, 확대, 개발, 투자, 경영계획 수립에 집중하겠습니다. 시군의 의견 수렴과 입지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이미 준비해두었으며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나씩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불 피해 극복에 마음을 함께 주신 국민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준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화위복, 저 한자로 다르게 쓰고 내 방에 크게 그런 구호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산불이 날 때마다 집무실 문 앞에 크게 글 붙이고 만나는 사람과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나눴습니다.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경북 도정을 이끌어오면서 소멸되고 낙후되어가는 지역을 현장에 볼 때마다 간절하게 희망하고 마음을 다졌던 책임이자 바람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이러한 격려와 용기 그리고 모두의 책임과 바람은 함께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만큼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가족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산불 피해가 법으로 정해져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성의박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좀 지원을 받았지만
또 배 탔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공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재난에 거의 포함이 안 돼가 있었어요. 요번에 기재부와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런 그 지원을 좀 받긴 받았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산불 났는 지역을 그냥 그전에는 복구만 한다. 그냥 나무 베어내고 나무 심고 이랬는데, 저는 우리나라 산이 세계 평균보다 2배입니다. 세계 평균. 2배가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낮은 산이 많습니다. 낮은 산. 이 낮은 산들을 그냥 산으로 보존만 할 거냐, 저걸 개발했을 거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존산지법이 어느 강한데 일부는 산불 지역은 보존산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후손들에게 관광 자원화 또 소득 자원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불 났는 지역을 혁신적 재창조해서 후손들에게 30년 후에 여기가 산불 나서 새까맣게 탔던 지역이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게.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특히 서울 같은데, 서울을 보면 6.25 전쟁 때 받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 갔다 오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발전했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 산림 지역도 산불 난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관광 명소가 되었느냐, 이렇게 소득이 많이 올라오느냐, 이런 지역으로 바꾸는데 특별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특별법 만드는데 우리 도 전체 역량을 총집중해서 만들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민들 그 현장에 와보고 도와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보태줬기 때문에 법이 통과는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시군과 힘을 합쳐서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활용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회의를 많이 거쳤고 앞으로도 우리 시군과 함께해서 불난 지역이 새로운 먹거리로 태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특별 전담팀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실국장들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그래요. 이 산불 났는 지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그냥 복구입니다. 복구. 그 산림이 있던 지역에 나무 심는 겁니다. 그냥 그 나무 수종을 좀 바꾼다, 이 정도였지. 이번에는 그 산불 났는 지역을 일부는 복구, 이 높은 산은 복구 하지만 낮은 산들은 스마트팜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특히 동해안 쪽에 관광 자원화되는 데는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또 요새 어른들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장. 저는 면적이 넓으면 파크 골프장을 대규모로 지어서 전국 파크 골프대회, 안 그러면 전 세계 파크 골프대회를 우리 동해안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 재창조의 방점을 찍는다. 원상대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방점을 찍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실국장님들께서도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네. 예, 국제선을 영 기자입니다.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경상북도 22개씩 원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주 빈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항구적으로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산불 특별
특별법이 통과돼가 보상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겼지만 이거를 항구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지사님께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이번 산불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기후에 따라서 태풍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산불 통계낸 이후에 10만 헥타르 태운 게는 처음입니다. 역대급 통계 이후에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 호주, 미국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스페인, 유럽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다. 그래서 우선에 작은 산불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산불 끄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산불이 바람 불면 헬기로 주로 끄는데 바람 불면 못 뜨고 또 아침에 연기만 해서 못 뜨고 또 밤에 못 뜨고 그러면 잠깐 2-3시간 불 끄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 2만 킬로, 10,000 킬로 가는 미사일도 날리는데 왜 앞에 있는 산에 미사일처럼 날려서 불을 못 끄느냐 이게야.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하자. 그래서 민간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도 불 끌 수 있고 초장에 산불 났을 때 대형 헬기가 떠서 바로 물폭탄 내려서 바로 꺼야 된다. 불을 내지 말라고. 불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저들은 그 산불 강조기간, 산불 방지 강조기간에는 사이렌을 하루에 2-3번씩 계속 돕니다. 소방차 보고 내가 사이렌 울리고 돌아라. 또 산불 냈는 사람도 벌도 주고. 그래 해도 산불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연기 있을 때 바람 불 때 밤에 산불 끌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비를 개발해야 된다. 그 장비 개발에 지금 노력하고 정부 측에서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경북에 어느 분이 그 개발을 다 했다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격으로 쏴서 불을 끌 수 있는 GPS 딱 찍어가지고 물이 안 오고 그 산불 끌 수 있는 소화전에 터져듯이 터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려요.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김종렬 BBS 네, 제가 BBS 김종렬입니다. 그 3월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사찰 중에 분남사가 있고요. 보건사가 좀 많이 이제 소식이 됐는데 지금 이 사찰림을 자연복원을 시도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전국 사찰림 최초인데 지금 저도 뭐 현장에 환경단체들하고 현장에 가보겠는데 사찰 시민들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이게 이제 10년 내지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새로운 어떤 자연 생태계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책적으로 자연 복원에 대한 부분들은 경북도 전체에 있는 피해 살림 중에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찰들이 한다고 하지만도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 지원이라든지 협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 그 우리나라 산림 정책이 산림청 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자연 복구하겠다. 안 그러면은 원상 복구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거의 다 미세한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사 자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원상 복구하면 산사태가 안 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원상 복구하다가 벌목하고 난 다음에 산사태가 더 많이 났다. 얼마 전에 기획 취재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어떻게 하느냐. 외국은 원상 복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넓은데 복구할 수도 없고 그냥 자연 복원되도록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연 복원. 우리는 산을 이렇게 가까이 있고 작은 산들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고 나무 수종 바꾸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원하면은 약간 동네 가까이 있는 걸 깎아서 쓰고 멀리 있는 거는 원상복구보다는 자연복구. 그래 놔두면 자연은 자연대로 빨리 복구가 된다. 그런 생각인데 또 수종이 좋은 게 필요하면은 일부 지역은 이게 산림경영특구입니다. 산림경영특구에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꿀이 좋아하는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이래 소득 때는 그걸 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법에 그런 걸 담아 나왔기 때문에 산림경영특구에 해당되지 않는 좀 멀리 있는 산들은 원상복구하고 또 고원사 같은 데 그런 데는 원상복구보다는 자연복구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대리 박미영. 네. 네. 파이낸스 대리 박미영인데요. 산에 불이 났을 때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인도길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돼서 인도길을 갖다가 고도 높이에 맞춰서 몇 메다 간격으로 인도길을 만들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피지 산사태 예방 사업에 대해서 사방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방댐을 설치가 어디가 설치가 되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거로 봐서 평소에도 보면은 무죽성처럼 사방댐이 생기고 있어요. 생기지 않아야 할 자리에도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 이 폐지 위험목 제거 사업을 하면서 사방댐 할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계곡이나 급경사에 의해서 물이 급하게 떨어지는데 사방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평지에도 사방댐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산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목 제거 사업에서 하는데 위험목을 제거를 한다. 불났는 산에 모든 소나무가 불탔다고 제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2년 전에 불났는 안동산을 보면은 숲이 아주 우창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우리 경북은 산이 빨갛게 까맣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일 소중한 게 임도길, 사방댐 요도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임도에 대해서도 이제 임도를 많이 내는 게 좋으냐. 임도 때문에 또 산사태 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도를 낼 수 있으면 많이 내야 된다. 산림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에 길이 있어야지 관광도 하고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돈 되는 산을 만들지 길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임도 내는 거는 그 대신에 산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히 설계를 잘해서 된다. 그걸 뭐 대찬성이고 저 자신은 위험목 제거하고 이제 사방댐 만드는 문제는 사방댐을 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 필요한 곳에 만들지 뭐 평지에 만들었더라도 거기에 검토해서 만들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방댐은 수요만큼 다 곰곰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사방댐 만들어 놓으려고 난립니다. 지금 난리인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 필요 없는데 만들고 있는지. 문제가 네. 어느 지역이 그런지 그 구체적인 네. 내용을 저희가 담당 우리 산림국장한테 어느 지역을 지적해주면 그 바로 취소하고 딴 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요청해서 했을 거예요, 다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브리핑에서는 산불 피해 지원이 좀 미흡한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